코슌 가이드 시작합니다. 3호선 압구정역에서 가깝고요. 도산공원에서 반대편 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네요. 휴무일은 일요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차는 발렛 주차가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층에는 잠수교집 5호점이 있는데요. 잠수교집은 발렛 주차가 안되고 코슌만 발렛 주차가 가능합니다. 콜키지는 병당 3만원이고요. 야키토리 오마카세가 대표 메뉴인데 예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워크인으로 방문할 때에는 오마카세 메뉴가 진행이 안됩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요. 야키토리 오마카세와 세미 오마카세가 가능한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1인 48,000원에 세미 오마카세가 가능하네요. 야키토리에 토종닭을 사용하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리로 맛보는 야키토리 요리도 장점이죠. 이 요리들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요리들 때문에 야키토리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이 부분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압구정 코슌을 찾았습니다. 코슌은 언제나 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키토리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고요. 단품 요리도 꽤 다양하게 있네요. 최근에 오픈한 잠수교집 5호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슌을 담당하고 있는 천관웅 셰프님은 가포아끼, 로만테이, 란주쿠에서도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요리 실력이 워낙 좋아서 팬이 많죠. 이번에 코슌에서도 일반 야키토리와는 전혀 다른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마카세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한 메뉴이고요.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방문하면 오마카세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룸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 한 팀만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일반 오마카세보다 조금 비싼 1인 78,000원인데요. 콜키지 풀이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었던 입구입니다. 빨간 노렌이 인상적이네요. 짧은 복도 같은 구조물도 고급진 느낌 물씬 풍기네요. 탁 트인 실내 공간은 무척이나 넓은 느낌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입구 반대편에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룸은 4인 이상이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오토시로는 보리된장과 신선한 야채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본 안주는 한국에서는 돈을 잘 안 받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비용을 받죠. 코슌에서도 5,000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야채나 보리된장을 추가했음에도 추가 비용이 없었고 1인 5,000원이 아닌 접시 하나에 5,000원만 냈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보리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아주 좋죠. 코슌에는 보리된장에 닭을 갈아서 넣었다고 합니다. 이 된장 맛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리인데 시작부터 상큼하게 좋았습니다. 야키토리 오마카세에는 5종의 닭꼬치와 마구이가 나오고 식사나 다른 요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닭을 굽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신선도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오픈한 지는 2달 정도 되었는데 오픈 때와는 요리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오마카세. 여기 있는데? 네, 오른쪽부터가 그 다음에 다리살, 가슴살, 목살. 이거는 저희가 닭갈비 소스로 절여가지고 이따가 비빔 소스랑 같이 나와서 나오는 내기맛입니다. 내기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심장입니다. 염통. 네. 시작은 맥주죠. 곧 시원한 생맥주 한 잔에 소름 돋을 수 있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코슌은 산토리 생맥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거품 맛이 일품이었고 쌉싸름한 맛도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저번에 누가 라이브로 산토리 생맥주 맛있는 가게 여쭤본 것 같은데요. 여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맥주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차원무실을 벗어난 양송이 스프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양송이 스프 안에 온천 달걀이 진득하게 들어가 있고 트러플 오일도 살짝 올렸습니다. 위에는 미니 양배추를 튀겨서 올렸는데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네요. 양송이 스프는 퓨레처럼 진득한 느낌이었는데 트러플 오일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고소한 맛을 잘 살려주는 온천 달걀의 노른자는 흘러내리는 식감이 아니라 젤리처럼 쫀득한 식감이었는데요. 아주 맛있네요. 바삭한 식감을 잘 살려주는 미니 양배추가 마지막 맛을 잘 잡아줍니다. 단순하지만 색다른 조합이었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야, 너무 맛있는데? 가게에서 직접 만든 닭감 빠데와 폰즈 젤리, 우니와 이꾸라를 듬뿍 올린 모나카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처빌 허브를 넣어주셨네요. 비주얼은 좋았지만 먹기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나카를 덮어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요. 폰즈 젤리가 우수수수 다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주워 먹긴 했는데요. 조금 불편하네요. 닭감 빠데와 우니, 이꾸라의 조합도 기대만큼 확 다가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뻑뻑한 빠데 덕분에 맥주가 술술 넘어갔지만 크게 맛있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네요.
모나카의 바삭한 식감은 참 좋았습니다. 시소로 감싼 닭가슴살 꼬치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위에는 우메보시로 만든 소스를 살짝 올렸고 가니쉬는 말린 토마토와 구운 마늘, 연어알을 올려서 주셨네요. 닭가슴살은 살짝 퍽퍽할 수 있는데요. 미디움 정도로 잘 구워내서 살결의 부드러운 맛이 잘 남아 있었고 퍽퍽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소와 함께 한 입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맛있네요. 잘 구웠다. 부드럽게 씹어지는 고소한 닭가슴살이 시소향과 잘 어울렸고요. 상큼한 우메보시 소스가 깔끔하게 맛을 잡아주네요. 그런데 가니쉬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니쉬를 다 빼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야키토리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트러플을 잔뜩 올린 허벅지 살이 나왔습니다. 그릇 위에는 가지 소스를 올렸고 트러플 오일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가지 맛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트러플의 향이 꽤 강해서 소스 자체는 상당히 맛있었지만 가지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네요. 가지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요? 접시 모양이 조금 오목해서 소스에 찍어 먹기 어려웠던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트러플이 잔뜩 올라간 닭꼬치는 식감부터 맛과 향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작은 숟가락을 요청해서 소스를 올려서 먹으니 한층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닭목살은 타코로 해서 내주시네요. 작은 또띠아 위에 과카몰리와 청양고추를 올리고 그 위에 닭목살 꼬치를 올렸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조합의 닭꼬치 요리입니다.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와 치즈까지 올려서 주셨는데요. 닭꼬치의 꼬치를 빼서 타코처럼 말아서 먹으면 됩니다. 닭꼬치 위에는 아까미소가 올라가 있는데요. 처음 오토시로 나왔던 바로 그 보리된장입니다. 한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 동남아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강한 양념의 맛이 느껴집니다. 고수를 조금 요청해서 같이 먹었는데요. 고수를 넣으니 좀 더 복합적인 맛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수를 주실 때 라유와 타바스코 소스를 올려서 주셨는데요. 진짜 동남아 음식 같은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이번엔 맛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텐맨장, 화자오, 산초를 넣어서 만든 달달, 매콤, 얼얼한 소스를 올린 닭 염통 꼬치입니다. 다소 식감이 강하고 특유의 향이 있는 염통이라서 소스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셨네요. 위에는 어김없이 미니 양배추 튀김이 올라가 있습니다. 염통은 미디움으로 잘 구워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맛있었는데요. 소스 덕분에 중국 요리 같은 느낌입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맛과 향이 올라왔지만 정작 염통의 맛과 향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 맛이 워낙 강해서 고수를 살짝 올려서 먹어도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밥 하나 말아서 먹고 싶은 느낌이었는데요. 소스가 상당히 맛있네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마구이가 나왔습니다. 갈아서 먹는 마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구워서 먹는 마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코슌에서는 질 좋은 김에 싸서 주십니다. 아삭아삭하고 바삭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식사는 총 3번 나오는데요. 탄수화물의 양이 적지 않아서 코스를 마칠 때쯤에는 배가 꽤 부르네요. 첫 번째 식사는 이나니와 우동면에 비빔국수 양념을 올린 닭다리 양념 구이입니다. 닭다리 꼬치는 양념을 발라서 구웠다고 하는데 양념 맛이 상당히 연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대파도 완전히 다 굽지 않아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밸런스가 이상했던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닭다리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대파를 넣어서 식감과 맛을 방해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는 토종 닭다리로 만든 요리인 만큼 닭다리 양념구이에 좀 더 집중된 요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나니와 면을 비빔으로 먹은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쫀득한 맛이 일품이었고 개운한 느낌의 비빔국수 양념도 깔끔하게 속을 내려주네요. 위에 올라간 오이절임도 한식 같은 느낌이었고 괜찮았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비주얼의 쭈꾸네 버거가 나왔습니다. 요즘 쭈꾸네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요. 버거로 먹으니 또 새롭네요. 쭈꾸네는 유난히 수향이 강하게 배어들었고 타레 소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빵의 쫀득함이 예술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10부간 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소한 느낌이 일품이네요. 버거 안에 들어간 토마토도 상큼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야키 오니기리를 넣은 오차즈케로 나왔습니다. 15시간 이상 우린 닭고기 육수라고 하는데요. 육수부터 너무 맛있습니다. 야키 오니기리 안에는 우메보시를 넣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맛을 잘 잡아주네요. 따끈따끈하게 마무리하니 아주 좋았습니다. 디저트는 유자 껍질을 올린 판나코타가 나왔습니다. 달달한 판나코타에 상큼한 유자 껍질의 조합이 신선했고요.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요리로 유명한 청관훈 셰프님이라 그런지 모든 요리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다만 야키토리 오마카세라는 메뉴가 무색하게 야키토리가 메인이 아닌 것 같은 요리들이 있었던 점은 조금 아쉽네요. 소금을 뿌리거나 타레를 발라서 구워낸 야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양한 소스를 더해 모든 접시를 독립적인 요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네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야키토리에 질렸다면 새롭게 구성한 야키토리 오마카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오마카세 요리는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금과 타레로 구운 야키토리만 나오는 오마카세 메뉴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